또 이런 구도는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 두 분의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특징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하기에 앞서서 이 종목 팔고 갈까 아니면 더 들고 갈까 첫 번째 주자는 위메이드입니다. 오늘 게임주들 굉장히 강한데요. 뭐 크래프톤도 앞서 이야기했지만 NC소프트, 넷마블, 펄어비스까지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그 안에서 미르포 상승세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두 분은 들고 가시겠습니까? OX로 의견 주시죠. X로 일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위메이드가 단기간에 지금 몇 배나 올랐어요. 굉장히 급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미르포 상승을 더 기대하기보다는 욕심내지 말고 이제 놓아줘야 될 때가 온 건가요? 네, 저는 놓아줘야 할 때가 조금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8월 초부터 지속적으로 성장을 급격하게 하고 있는 부분을 나타나다 보니까 위치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미르포에 대해서는 글로벌 흥행에 따라서 견조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 뭐 152개국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또 게임주가 강세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더불어서 NTF 관련해가지고 신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성장성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서 차트상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이제 조금은 뭐 차익 실현 매물을 조금씩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뭐 그리고 너무 주가가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뭐 게임주 중에서도 다른 종목군들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더 오를 수도 있긴 합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완전 고점에서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두 분은 지금의 상승을 보았을 때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됐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도 또 게임주네요. 앞서 저희가 김태성 팀장님하고도 다뤄봤던 크래프톤 3분기 호실적의 신작 기대감, 또 여기에 더해서 MSCI 지수에 대한 편입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 크래프톤 두 분이라면 더 들고 가시겠어요? OX로 의견 나눠주시죠. 이번엔 옵니다. 위메이드랑은 정반대의 의견으로 일치가 되어 있어요. 염정 팀장님, 크래프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화려하게 상장을 했고, 네. 그리고 오랜 기간 또 횡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갈까요? 일단은 뭐 지금 게임주 앞에서 위메이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 모멘텀으로, 개별 모멘텀으로 좀 처음부터 좀 시장과 상관없이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뭐 게임주라든지 뭐 컨텐츠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지금 사실은 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컨텐츠 관련주, 게임 관련주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 흐름에 좀 편중되기보다는 이제 좀 개별적인 흐름이 좀 중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크래프톤, 뭐 게임주 같은 경우는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서도 또 우리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신작에 대한 그 뉴스테이트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달 말 정도 이제 출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면에서 사실 이제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한동안 적정 주가에 대한, 그리고 이제 고공모가에 대한 논란이 워낙에 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안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좀 다행이다라고 하는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크래프톤 이제 3분기도 뭐 괜찮은 호실적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MSCI 지수 편입인데요. 지금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증권사에서 예상 가능한 편입 예상 가능한 종목들군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뭐 LNF라든지 FNF, 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이 이제 편입 예상 종목들이 최근 수익률이 좀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크래프톤도 지금 약간 중립적인 의견도 좀 있긴 하지만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올 10월 동안에 이제 편입 발표일인 11월 전에 한 달 전부터 좀 움직임이 좀 시작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뭐 최근 수급을 좀 보게 되면요, 최근 수급적인 면에서도 뭐 조금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에서도 주가의 흐름 자체에서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뭐 지금 뭐 단기적으로 지금 조금은 뭐
목표가를 설정하기에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일단은 뭐 50만 원 다시 넘어서게 된다면 뭐 55만 원에서 증권사 목표치는 58만 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은 좀 단기적인 좀 상승폭을 좀 기대해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래프톤 5로 일치가 되었고요. 세 번째 종목도 OX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하나솔루션입니다. PVC 가격 상승에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또 하나솔루션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하나그룹주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잖아요. 두 분에게 투자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5로 일치가 되었는데요. 염정 팀장님. 네. 하나솔루션 좋게 보시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뭐 아무래도 태양광이. 네. 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저점이 36,000원까지 좀 내려왔다가요. 지금 서서히 반등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수급 면에서 최근에 뭐 한 6거래일 같은 경우 계속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과 오늘 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다라는 부분, 수소 관련해서 뭐 태양광 관련해서 지금 결국은 뭐 사실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정부 뭐 글로벌리하게 각국이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중장기적인 추세는 당연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에 지금 최근 저점을 좀 지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상승이 좀 이루어졌다라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고요. 여기 전고점 올해 한 4월 올해 이제 3월 말 같은 경우에 고점이 51,900원까지 이제 터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상승폭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동사 같은 경우는 또 PVC에 대한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PVC의 뭐 가격 상승 도 마찬가지로 전년 대비해서 뭐 거의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뭐 PVC뿐 아니고요. 사실 뭐 원자재 관련해서 그리고 재료 쪽, 수급 쪽 관련해서의 지금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뭐 중국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사실 공급에 대한 차질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올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솔루션 지금 상승세 조금은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도 두 분의 의견은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세 가지 특징주를 갖고 계신 분 혹시 눈여겨보신 분들은 이 마감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시장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상승폭이 큰 상황, 1004.14포인트 지나고 코스피는 0.76%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김신 연구원님. 이번 주는 또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여전히 불안한 시장이다라고 항상 그 말을 덧붙이잖아요. 네. 연구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오늘 장도 쭉 정리해 볼게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래도 코스피 3,000선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횡보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드 코로나 기대감도 있고 바닥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확인을 하지 못한 악재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원자재 수급 불안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반등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중국 경제 성장 동력 둔화라든지 관련해가지고 관망 심리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그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콘텐츠라든지 친환경 섹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콘텐츠 섹터 오징어 게임 이후로 해서 이제 콘텐츠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미디어 엔터주들 굉장히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친환경 관련해서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그 탄소 정리 관련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섹터는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었고요. 어제 그 문 대통령께서도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주들 오늘 조금 흐름을 강세가 나타나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이제 포트폴리오에 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약간 소외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오늘 조금 잘 나왔습니다.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었고 이제 이번 주부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온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들 실적 불확실성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정훈 팀장님의 마감도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가 잘 가는지 딱 뻔히 보이는 시장이라서 네. 선택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용이하지만 또 이미 올랐다는 가격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약간의 도박적인 약간 베팅을 그죠. 해야 되는 네. 순간인 것 같거든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코스피 다행히 3천선을 올라오긴 했지만 이 올라온 어떻게 보면 좀 주도 섹터인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자동차 섹터 쪽에서 힘을 크게 받으면서 따라오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제 개별 테마주라든지 코스닥 쪽에서도 뭐 일부 종목들 위주로만 좀 크게 올라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건 장중 변동성도 워낙에 큽니다. 이제 맞아요. 오늘 오전에 뭐 좋았던 종목이 오후에는 지금 뭐 마이너스를 빠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서 좀 시장을 조금은 좀 길게 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짧게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대장주, 뭐 주도주, 대장주의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다시 그전 뭐 3,200, 3,300까지 올라가는 데는 아무래도 좀 탄력이 상승 동력이 좀 부족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시장의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은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트레이딩도 하실 줄 아셔야 될 거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 힘드시다면 조금은 이제 지금 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올라왔잖아요.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현금도 조금 보유하고 계시면 또 다른 또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상당히 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장이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쉽지만 그 결단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강단 있게 좀 살래 그냥 이 가격에도 살래 하신 분들만 돈을 더 버셨던. 그리고 상당히 좀 부지런하셔야 돼요. 지금 장세가. 맞아요. 오전에 보시고 오후에 다시 보시면 판도가 또 달라져 있는 시장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좀 네. 피곤한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피곤합니다. 체력 소모, 에너지 소모가 심한데 좀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런 몇몇 분의 섹터라던가 테마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 시장은 역시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IT, 반도체주, 뭐 자동차주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여야지 코스피는 앞서 김신희 연구원이 횡보장이라고 했는데 그 횡보장을 뚫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뭐 여러 전문가님들하고도 의견을 나눠보는데 오히려 연말에 이 하반기에 주도주는 그동안 못 갔던 시총 상위주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두 분 생각은 어떠세요? 김신희 연구원님도 이 연말이 지난해 삼성전자가 막 끌어올렸던 그런 지수 시장처럼 네. 그렇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주도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일단 실적부터 나와봐야지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이제 실적이 이제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피크아웃이 나오게 된다면 뭐 물론 잘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보단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보다는 여태 이제 시장 이끌었던 2차 전지라든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장 이끌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뭐 못 갔다라는 가격적인 저평가 매력보다는 실적이든 뭐든 확인을 해야지 네. 분위기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네. 염정 팀장님은 어떠세요? 뭐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데요. 일단 뭐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3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주가는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3분기부터 이어지는 현상인데 맞아요. 그 부분은 이제 이제 실적에 대한 피크아웃이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 이제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4분기 사실 지금 이미 4분기죠. 예, 4분기인데 이제 4분기보다는 내년에 대한 이제 성장성이고 저는 이제 지금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연말까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유가 급등 그리고 뭐 내년까지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한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지만이 대형 주도주가 시장을 이끄는 장이 되지 않을까 조금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감 동시효과 부과한 지수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현재 0.75% 상승하면서 3029.33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막판에 1% 넘는 상승 속에 1005.2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도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장이 끝나고 나서는 애널리스트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정리 그리고 내일장 봐야 될 이슈들 짚어드리겠고요. 두 분의 내일 시가 공략주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 매일경제TV가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화요일 우리장 마감했습니다. 다행히 시장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몇 개 종목만 급등을 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올라주고 있는 시장이 오늘 나와줬어요. 대표적으로는 게임주 콘텐츠주들이 크게 올랐는데 NC소프트도 이 흐름 이어받으면서 또 이제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모처럼 5% 넘게 올랐고요. 62만 9천 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펄어비스도 7% 넘는 상승. 위메이드는 정말 뜨겁습니다. 뜨겁다 못해 10% 넘는 급등을 또 보여주면서 14만 8,5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장도 보실까요? 네오이즈와 조이시티, 넵튠, 웹젠까지 게임주들 신작 모멘텀 그리고 앞서 저희가 또 오늘 방송에 유독 크래프톤이 많이 나왔는데 이 모멘텀에 따라서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이 많은 게임주였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도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는 오늘 0.74% 오른 3,029.04포인트, 코스닥은 1.16% 오른 1,005.35포인트로 우리가 항상 심리적으로 지지선을 잡았던 3,000선, 1,000선을 모두 다 회복했습니다.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들어와 줬는데 어제는 살짝 발을 뺐었거든요. 오늘 다시 매수로 돌아오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2천억 원 조금 넘게 매수했고요. 외국인도 1,124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체크해 볼게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탄력도가 컸던 건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대네요. 오늘은 외국인 기관이 매도했지만 개인이 633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려줬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도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상승은 하되 강한 반등은 아닌 모습. 일단 삼성전자는 7만 600원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네이버와 카카오가 나란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는 다시 40만 원 위에까지 올랐지만 여전히 규제에 대한 불안감은 있기 때문에 섣불리 지금 가격이 접근 가능합니다. 많이 조정받았어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많은 분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하시네요. 삼성 SDI 3.12% 상승한 72만 7천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여전히 좀 부진해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오늘 이 시장에서도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고요. 에코프레비엠과 LNF가 계속 시총 2, 3위권 굳건하게 잡고 있습니다. LNF 오늘 또 한 번 올랐고요. 물론 뭐 상승폭은 좀 반납했지만 3% 가까운 상승, HLB 5만 900원까지 올랐습니다. 6위부터 10위 안에서도 위메이드가 계속 시총 순위를 옮기네요. 14만 8,500원까지 상승했고요. SK머티리얼즈는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주로는 삼진 L&D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삼성 SDI가 이제 미국 기업들과 함께 전기차 손을 잡으니까 이 삼성 SDI 부품을 납품하는 뭐 이렇게 같이 손잡고 있는 기업이 무엇이 있을까 찾다 보니 삼진 L&D가 오늘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상한가까지 올랐고요. 4,86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장 그럼 어떻게 보셨는지 염정 팀장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어떤 하루가 됐을지 한마디 한 줄 평으로 정리해 볼게요. 네. 시장은 그래도 견조하게 가고 있지만 변동성이 큰 장세다. 그래서 다소 좀 피로감은 좀 누적된다라는 분위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 최근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은 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이 조금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좀 화끈하게 오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되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연말까지 봤을 때는 이 변동성은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더 부지런한 투자자분들께서 이기는 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네. 오늘 장을 보고 나서 내일 종목, 이 종목을 사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장을 또 보실지 미리 보기해 보도록 할게요. 두 분의 종목은 물류대란과 태양광으로 더했습니다. 앞서 하나솔루션에서도 가장 큰 장점이 태양광이다라고 했는데 네. 오늘 또 태양광 관련주를 갖고 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 들어서 제 신재생 쪽에서 2차 전지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외에 풍력과 태양광 쪽이 조금은 소외됐었지만 지금 이제 풍력 쪽보다 오늘 또 태양광에 대한 또 좋은 뉴스가 좀 나오면서 태양광 쪽에 대한 종목들이 그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또 여기서 또 좀 소외된 종목이 있어서 한번 네.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류대란은 해소가 될 듯한데 물류대란 피해주예요? 아니면 수혜주예요? 수혜주입니다. 물류대란 수혜주. 일단 물류대란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2022년까지 이어질 전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물류 그 수혜를 받는 기업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물류 대란을 해소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벽하게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좀 시장 이야기가 많잖아요. 당분간은 이 물류 대란으로 수혜를 볼 종목 갖고 오셨다고 합니다. 내일장 이 종목으로 저희 두 분은 승부를 봐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OCI 한솔로지스틱스. 뭐 태양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네. 앞에서 이제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네. 오늘 OCI에 대한 종목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OCI 최근에 10월 들어서 좀 큰 폭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좀처럼 사실 쉽지 않고요. 오늘 OCI 장중에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시 또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습니다. 사실 될 듯 말 듯 지금 반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OCI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3분기 실적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곧 발표될 시즌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전분기에도 워낙에 실적이 좋았지만 이번 3분기에도 매출액, 영업이익 양쪽 모두 다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더 실적은 더 개선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태양광의 소재인 폴리실리콘에 대한 부분의 가격 상승인데 폴리실리콘의 원재료인 메탈 실리콘의 가격이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 그뿐 아니고 모든 원재료에 대한 부분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사실 원재료에 대한 상승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OCI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워낙에 좀 워낙 본업 자체가 좀 탄탄하지만 또 실제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포스코 케미칼과의 합작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시장에서 크게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들 수 있는데요. 두 기업이 이제 손을 잡고 합작을 해서요. 이제 음극재 피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음극재 피치 쪽은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를 코팅하는 이제 소재이고요. 이 부분에서 배터리에 대한 수명이라든지 배터리에 대한 안정성, 배터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OCI뿐 아니고요. 합작사인 포스코 케미칼 역시 최근에 2차 전지 흐름을 다 같이 이어받지 못하다는 부분에서 아직은 이게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있지 않겠지만 사실 2차 전지 소재주 쪽이 계속해서 움직임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OCI 오늘 좀 장 초반에는 강했지만 좀 빠졌다라고 볼 수 있지만요. 네.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원대 이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요. 더 지금 하락폭은 크지 않다라는 점을 좀 볼 수 있겠고요. OCI 지금 14만 원대에서 저는 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최근에 전고점이 16만 9천 원을 다시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17만 원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3만 원으로 조금은 좀 타이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OCI는 케미칼도 꽤 하는데 멀티예요라고도 글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친환경 관련해서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 태양광 모멘텀이 지속되자 OCI를 눈여겨보자. 목표 주가 17만 원, 손절가 13만 원 제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김시은 연구원의 종목을 들어볼게요. 물류 대란 하면은 또 배송 운송업체가 떠오르게 되고 한솔 로지스틱스를 고르셨어요. 네, 한솔로지스틱스 같은 경우는 한솔그룹 물류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컨테이너 운송이나 트럭 그리고 포워딩 물류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물류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긍정적인 업황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려면 지금 당장 구매를 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류 대란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물류 기업에 대한 상승 가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 재개에 따라서 물동량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공급 대란 해결하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 항을 24시간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에 따라서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굉장히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만 정체 형상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앞서 말씀드렸고요. 2022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상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수혜를 얻을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기대가 되는 부분이 실적입니다. 실총이 1,300억밖에 안 되는데 일단 올 상반기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했고요.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해서 43% 증가를 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6배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뭐 물류 같은 경우에는 그 하반기가 굉장히 호황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3, 4분기에는 크리스마스나 광군제 아니면 블랙 프라이데이 등 뭐 대규모 소비 시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물류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일단 현상적인 부분에서 이제 물류 대란과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목표가는 전고점이 5,75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50원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가에 공략하겠다. 목표 주가 5,750원, 손절가는 4,25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자세한 마감 설명 고맙습니다.